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내일 시장 대비 바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글로벌 자금 2천억 유치, HLB 주가 폭등, LMR 파트너스로부터 한화 2,069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은 HLB입니다. HLB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리보세라니 글로벌 허가에 청신호가 좀 뜨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주가 폭등을 기대하는 게 또 제약바이오주의 매력, 제약바이오의 그 빨간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시장 장중 흐름만 좀 지켜보면은 알테오젠, 리가캠, ADC나 이 비만 치료제도 많아서 굳이 HLB를 선택할까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좀 생깁니다. 공대원 대표님, 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오늘 장중 흐름, 일단 지금 야간 선물 쪽은 좀 차치해 두고 오늘 장중에서는 사실 제약바이오 흐름이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HLB가 오늘 급등은 하긴 했으나 HLB를 지금 1순위를 가져갈 만한 매력 포인트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바이오를 본다면은 HLB보다는 차라리 아직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번 주에 좀 일정이 많죠. 바이오 유럽 2025도 있고, 그리고 월드 ADC 일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만학회라든지 면역학회도 무수히 많은 바이오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인 한스 바이오메드가 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스킨부스터 차세대 스킨부스터 셀르디엠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서 어느덧 지금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9월 달 출시하고 나서 세론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국내 병원에 4,000곳에 확대 중에 있고, 일본과 중국 역시 해외 시장 진출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제품 스킨부스터는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스 바이오메드가 개발한 셀르디엠은 이제 콜라겐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에서 좀 차세대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스 바이오메드는 목표가는 35,000원 제안해드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23,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한스 바이오메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대원 대표님, 한스 바이오메드가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렇죠. HTS로 싹 봤는데 최근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네. 막 10몇 % 빠진 적이 두 번이나 있고, 오늘 뭐 20%도 올랐고 15%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컸나요? 이게 9월 8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차세대 스킨부스터가 9월 29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힘입어서 9월 달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사실 출시가 됐을 때부터는 좀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올라서 10월 24일까지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도 봐도 21선을 좀 지지하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베팅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업 정보를 보니까 인체 이식용 피부, 뼈 이식제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보니까 스킨부스터까지 하면 LNC바이오랑 좀 라인업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80만 원 외쳤지만 HD현대중공업 급락.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조선을 둘러싼 이벤트들이 좀
끝난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자, 반도체, 방산, 조선 여기에 쏠렸던 수급들이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로 장중에서는 많이 좀 흩뿌려진, 많이 또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자, 여전히 강한 조선을 봐야 되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이익 확정에 대한 우려도 걱정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조선인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을 대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대표님,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전히 앞으로도 강할 조선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 다가오는 연말이 있다 보니까 또 이익 확정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타이밍도 슬슬 오고 있거든요. 어디를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쎄해요? 단기 셀 정도로 보시는 게. 전 쎄하다 물어봤는데 셀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HT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내용은 사실 너무 좋거든요. 실적도 뭐 이제 조선이 아니라 방산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합병도 그렇고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전년도 대비 뭐 140% 증가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내용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일단 믹스 개선도 좋았고 뭐 그 원가 절감 이런 것도 좋았는데 이제 용접 자동화율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배는 만들기 시작하면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뭐 한두 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율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걸 체크해가지고 30% 정도 진도율이 나갔다. 그럼 그걸 이제 매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거는 진도율이 좀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 배경에는 좀 용접에 자동화율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또 숙련공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뭐 페루랑 잠수함 그 협력한 것도 있고 HD 그 현대미포조선이랑 합병을 해서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보니까 여러 가지 썰이 많잖아요. 뭐 노란봉투법 그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뭐 큰 그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가장 그 큰 그림은 이 미국 군수 산업으로 메이저 플레이어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군수 그 함정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1등 기업인 H2랑도 이제 함정 계약을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인걸스 그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크도 이제 포화 상태니까 도크를 뭐 5배, 뭐 10배 늘린다고 하는 것만큼 앞으로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군수 산업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 진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뭐 8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10월 30일 날 뭐 이렇게 이날쯤에는 뭐 64만 원대에 이 정고점 라인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이때 매도한 주체가 누구냐를 봤더니 이게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네. 보면 이제 기관, 뭐 연기금, 사모펀드랑 뭐 투신 쪽 이런 쪽에서 던지고 있는데 원래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장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그걸 홀딩해야 됩니다. 네. 가상화폐로 따지면 홀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홀더들이 잡고 안 놔주면서 유통 비율이 적어지면서 그 다음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어야지 이제 주가가 상승한 논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파는 걸 보면 약간 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2년, 3년 가면 이제 뭐 메이저 플레이어로 군수 산업으로 방사한 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을 올린 것도 그렇고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눌리고 이 조선 섹터도 HD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 종목들도 눌렸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제가 설정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5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딱 잘라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들 뭐 빅3로 가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포함해서 조정시 매수 전략이 현재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 조정시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까, 현재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훨씬 좋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삼성전자입니다.
패대기, 외국인 6천억 패대기 매물에 꺾인 삼성전자. 어떤 뭐 특정 악재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엔비디아 중국에 팔 수 없어라는 이 코멘트가 조금 뼈저리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자, 앞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급 이동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선방산에 있었던 수급이 지금 조금 제약바이오 2차 전지로 가고 있는 흐름인 건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다른 수급들은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미코, VM, 유진테크, 유니셈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기본 5%는 깔고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공대원 대표님.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둘 중에 하나 뭘 골라라는 거는 현재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보고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은 지금은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디램 관련주인 뭐 이오테크닉스가 많이 시세가 나온 만큼 디램에 이제 장착을 꼭 바늘과 실처럼 드램칩을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기판이 꼭 수요가 더 같이 덩달아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한 대덕전자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한 80% 정도 증가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65% 정도 증가한 수치로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일장에 디램에 이어서 순환매를 좀 예상해 본다면은 호실적을 기록한 대덕전자가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은 저는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규제 당국에서 투자 주의로 발령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위축되면서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고 대덕전자도 좋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뭔가 구분을 좀 예. 주셔줬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도 저는 대형주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결국 매물이 출회됐지만은 다시 되돌림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또 기회로 생각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럼 오늘이 매수 찬스였겠네요. 오늘 매수 찬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치킨 회동, 관세 훈풍, 약발이 끝났나요? 현대차가 다시 또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오늘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이맘때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급 호조를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완성차도 좋을 것 같고 2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보조금이 폐지된 지 딱 한 달 만에 딱 한 달이 지나서 바로 이 호조세는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이나 하락을 했고 최대로 가면 70% 가까이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관세 타결과 함께 이제 좀 달라지나 완성차 좀 달라지나 했었는데 여전히 좀 판매량에서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현대차, 기아, 완성차 관세 타결은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더 크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이런 판매량 하나하나가 좀 거슬리시나요? 일단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9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고 나서 전기차가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는 있는데 이번에 10월에 그 하이브리드 미국 판매 차량 보니까 이게 43% 급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체제는 계속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적절한 상품을 사야 되고 자동차를 선택할 때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를 선택하면 좋지만 전기차를 못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합리적인 차는 또
또 현대차 내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대차가 이번에 그 미국 신공장인 그 조지아 공장에서 예. 생산되는 그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그 차량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울산 공장도 뭐 12주 뭐 특근 있는 것도 지금 특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2024년도에 이 아이오닉 5가 7만 대 가량을 울산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는 1000대 정도밖에 생산 안 했는데, 네. 이게 25년 올해 상반기를 보더라도 울산에서 3만 대 생산하고 미국에서는 3만 9천 대를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넘어섰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글로벌 완성차 PI 대비 지금 테슬라는 70회, 80회 받잖아요. 현대차는 관세로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PER이 원래 상반기에 4배 정도였는데 네. 지금 6배 정도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방향성이 테슬라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네. 쉽지 않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1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깜부에 등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제 엔비디아랑 만나서 GPU를 이렇게 5만 장을 현대차가 받는다? 이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DB 하이텍한테도 받을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그 어떻게 본다면 저렴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AI 팩토리,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쵸. 대체하고 로봇으로 이제 거점을 그 한국으로 삼기 위한 어떤 맞아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AI, 인공지능향 로봇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새로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차트상으로 좀 상단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끝까지 끝으로 좀 설정해 보는데 35만 원으로 35만 원. 설정해 드리고 싶고, 네.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이 로봇 공장으로 이렇게 변환하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 쪽이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 포인트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현 대표, 권영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